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드림 카페에서 영어 과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오쌤입니다. 자,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 다 긴장하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오늘 OT 시간에 정리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기탄 없이 질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시고 함께 가는 길이 좋은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제목입니다. 자, 들어가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시작은 부드럽고 가볍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볍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처음 시간에 와서는 마음도 앞서고 의욕도 앞서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먹고 싶겠지만 사실은 가볍게 웜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하시고 세심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옳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긴장하실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는 길을 가볍게 걸어간다 이런 기분으로 하시고요. 두 번째, 24시간의 소통과 피드백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시간을 소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선생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강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이지 24시간 계속 소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수험생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그것이 새벽이라도 선생님께 기탄 없이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있는 것 같더라도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것을 일찍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커다란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탄 없이 여러분의 공부의 한 만큼을 바로바로 질문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실력 향상으로 합격을 두드려라. 이렇게 쓰겠습니다. 즉 합격을 두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공직자의 생활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공부한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에 더하고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합격을 거머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지체해서 이만큼 공부했다고 해서 그 실력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여러분 끝까지 수험생임을 잊지 마시고 합격이 되는 순간까지 나아가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들이 어떠한 식으로 출제되는지 자,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최근 3년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지방직, 그리고 사회복지직 이렇게 대체적으로 4가지의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영역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50%는 어휘, 이디엄, 회화, 문법, 작문 이런 것들이 바로 5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리딩 컴프리hension으로서 주제, 요지, 제목, 세부 내용 파악, 빈칸 완성, 논리적인 어떠한 문장 찾기 이런 것들로 나누어집니다. 조금씩 테마는 달라지더라도 사실 저기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출제의 빈도나 난이도가 달라지는 것이지 사실 저 방향성은 거의 일치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의 50%, 후반부의 50%, 20문제인데요. 이것을 적어도 최소한 25분 안에 그리고 최대한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좋겠죠. 따라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자, 바람직한 준비 과정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명백한 목표 설정과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내가 구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방공무원을 할 것인지 정확한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은 판단하고 그저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몇 급의 시험을 치르겠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주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려서 여러분이 거기에 족쇄를 찰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라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애매함을 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자신을 그저 긴장시킬 수 있는 목표와 그리고 분명한 그런 실천을 하도록 생각을 바꾼다. 두 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조언을 듣고 교수진과의 노하우를 여러분이 습득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것이 될까? 과연 이것을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사람과 나는 분명히 한다.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한다. 그죠? 합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조언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위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저 또한 다른 선생님 모두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과 질문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탄탄해지고 여러분이 합격으로 가는 길을 기탄 없이 열고 가셔야 된다. 그저 수집어서 난 단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앞서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수님들께서 주시는 노하우는 자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터치다운 할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 길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두 장 보고 이건 다 아는 거야 하고 넘기지 마시고 천천히 가볍게 세심하게 확실하게 가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단기 최저비용 투자. 여러분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투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것저것을 마구마구 사서 보지도 않고 쌓아두는 그런 그저 책보다는 분명히 비용에 대한 어떠한 실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성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드림이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의 바로 이 강의 스킬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합격 전략 시스템이나 그래서 크게 보면 첫 번째, 자, 100단계 부담을 100계단으로 현실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같은 진정한 무료 수업, 세 가지 순환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A라는 것은 큰 그림에서 보시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문법에 대한 어떤 비중도 25%, 어휘나 또는 그리고 나머지 이디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25%, 그리고 기초 단계에서 10, 기본 단계에서 20. 이것은 전부 어떤 여러분이 계단으로 보면 되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볍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내가 투자한 만큼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피드백킹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실력은 충분히 100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 계단으로 생각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간다. 그죠? 전부 단계로 생각하면 나 이제는 생기초만 하고 있어. 언제 기초 가는 거야? 언제 기본 가는 거야? 이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투자하는 만큼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한 계단 한 계단으로 인도하고 있는 선생님의 말씀들을 잘 따르고 그 수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료 같은 진정한 무료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여러분에게 실천해 주고 싶은 그러한 것입니다. 자, 7.8기의 학습이다. 그죠? 7번 시험 보고 8번 된다.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것들, 나올 만한 것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탄 없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것이 우리 학습의 목표이지 저 장롱 속에 있는 쓰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OX형이라든지 유사 문제로 리피팅 하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 셀프 참여 학습이다. 이것은 일일 학습이라든지 또는 온오프라인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이라든지 또는 직접 만나서 멘토링 한다든지 그 중에 힘든 사람을 또다시 멘토링 한다든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참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여하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결국은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24시간 SNS 학습이다. 당연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고 새벽에 공부하다가 정말 이거 빨리 알고 싶다 이러면 그죠? 염치불구하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날려도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듣는다면 기뻐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방법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쉽고 간단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거, 그리고 그 남들이 얘기하고 저건 왜 그렇죠?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예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편안히 알아야 되는 길,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남들보다 3배를 더 공부하라. 이 얘기는 1시간을 공부할 것을 3시간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1시간을 하더라도 3번으로 나누어서 회독수를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부터 1시간 공부해 그러면 대부분은 1시간 열심히 공부하죠. 그것은 그냥 방법이고요. 1시간 중에서도 내가 요만큼의 페이지를 반드시 공부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그것을 3번으로 쪼개서 처음에는 간단히 맥을 잡고 두 번째는 핵심을 보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한번 모든 것을 느껴보겠다. 이렇게 회독수를 나누어서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많이 늘려봐야 집중력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회독수를 반복해서 공부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패를 진정한 과정으로 승화시킨다. 뭔가 하나 풀어요. 뭔가 하나 이론을 배워요. 그리고 틀립니다. 그러면 다 좌절해서 선생님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어보면 안 되거든요. 자, 누구나 하는 그러한 실수입니다. 그것이 곧 실패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하고 피드백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만들 수 있습니다. 틀렸어. 난 뭐 그렇지.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필코 그것을 왜 틀렸는지 수정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가져가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최소한 실행을 철저하게 하라. 이 얘기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딱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그만큼을 확실하게 나간다. 이것이 바로 목표고요. 투자하는 시간은 또한 집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리딩 컴프리hen션에 가서 독해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또 집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반복하고 중요한 것들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반복 너덜너덜 공부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은 또 다른 어떠한 시험 문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보았던 문제인데 이건 답이 4번이야. 그러면 그냥 4번으로 묻혀버리는 그런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1번, 2번, 3번은 왜 출제되었던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서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열어두고 시험 문제가 예상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10가지의 그저 사자성어로 만든 주동수태부터 마지막에 정치도치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부를 역시 하시면 됩니다. 그 샘플이 기출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세분화해서 어휘 같은 경우는 중학교 수준부터 여러분 쫙 단계별로 합니다. 제가 카페에 올려주는데요. 그냥 단어를 던져준 게 아니에요. 핵심은 던졌지만 그 1번의 단어부터 마지막의 단어까지 거기에 나오는 세세한 필요한 중학교 수준부터 여러분 시험의 기출 수준까지 정리해서 몇 번씩 반복할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자료실에 충분히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의 친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문 같은 경우는 10년간 기출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묻는 투 부정사의 구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and로 연결시켜서 좀 더 길게 쓴다거나 살짝 변형시켜서 문제를 내는 것이지 결국은 같은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같은 표현도 있죠. 평상시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루할 때, 뭔가 집중이 안 될 때 저런 것들은 한 번씩 보면서 그냥 기분 좋게 즐기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저걸 다 외우겠다고 하면 그죠? 영어권에 가서 살아야 되지 저걸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부터 천천히 하나씩 쉬운 것부터 그냥 즐기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나중에 이걸 쓰라는 주관식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마지막에 독해. 사실 이것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전문 지식이나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다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를 극복해야 되고
시간을 극복해야 되고 논리성을 극복해야 되고 추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 독해가 가장 쉬워요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합격의 문턱에 가장 가 있는 것이고요. 나는 독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제시해 주는 대로 조금씩 유형별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푸는 테크닉을 좀 공부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주변에 대한 지식, 예를 들어서 로제타 스톤이다 그러면 이게 뭔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자세히 모른다 그러면 검색을 통해서 그 주변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공부해 둘 수 있는 그죠? 그런 테마를 하루씩 한 가지씩 덧붙여서 공부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스크랩도 하고 참여도 하고 멘토링도 받고 이러면서 즐기는 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70계단, 80계단에 와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는 사실 여러분 다 합니다. 열심히 단어 외워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하는데 저와 함께 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하고 반복해야 하고 이런 것입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실은 훨씬 더 실패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인생의 선배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진정한 승부는 역전승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당당히 보여주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역전승을 여러분은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실 때마다 공부를 천천히 할 때마다 역시 좌절감도 느끼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자는 거기서 멈출 것이며 승리하는 자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갈 것입니다. 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간다는 의미는 상당히 인생에서 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실패한 순간에 거기에서 멈추고 좌절했다면 여러분과 같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바로 제가 있기까지의 그러한 여러 가지 길들이 그저 무의미했겠죠.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갔고 여러분 또한 그 길을 기꺼이 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정하시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저 울고 웃는 시간이 기대됩니다.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